내 직업이 선생이잖아. 흔히 말하는 선생. 선생이라는 걸 한자로 풀어보면 선이 뭘까요? 먼저 선이고 생은 태어날 생이잖아. 날생. 그러니까 내가 선생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생겨서도 아니고 키가 커서도 아니고 수학을 잘해서도 아니고 니들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거든. 그래서 먼저 배웠거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게임 같은 거 하면 캐릭터 능력치 나오잖아요. 막 이거 체력 몇, 뭐 무력 몇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어쩌면 은소가 나보다 수학 능력, DNA나 이런 게 IQ나 이런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 뿐이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가르치고 나면 제가 제일 수업하기 힘들 때가 제 수학원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반이 있어요. 막 의대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수업하면 힘들어요. 애들도 일단 한번 해봐 새끼야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선생님은 여러분은 내가 설명하면 그래도 막 뭔가 선생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보는데 걔네들은 팔짱 깎이고 막 이러면 해요. 나도 뭐 말 꼬일까봐 되게 더듬고 뭐 이러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보다 수학 잘하는 애 같은데 여기 있는 안 보이네요. 괜찮아. 우리 한준이가 잘 는다는 애로 오겠죠. 뭘까요? (7단원) 제목이 뭐다? 고생했어 얘들아. 7단원까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 개념 원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통 수학원이 총 몇 단원까지 있는 줄 아니? 개념 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땐 11단원까지 있어요. 몇 단원까지 있다고? 11단원. 그럼 그 7단원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반환점을 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RPM도 풀기 시작하자는 거고. 근데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고등수학 선행을 꼭 먼저 해야 되는 이유. 고등학교 가서 하면 늦은 이유. 그 이유 딱 하나야. 고등학교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뭐가 많아서. 양이 많아서. 너네 중학교 3학년과 생각해봐. 몇 단원밖에 없어. 4단원밖에 없어. 제곱근,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학년 생각해봐. 순환소수 있죠? 단항식, 다항식의 계산 있죠?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 몇 단원밖에 없어. 5단원밖에 없어. 그죠? 중학교 때는 많아봐야 5단원인데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11단원이야. 한 학기가.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 그럼 7단원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1, 2, 3단원 내용을 까먹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 구성이 참 좋은 게 이 7단원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복습단원이에요. 무슨 단원이라고? 이 7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6단원 빼고요. 6단원 지난 시간에 했던 2차 함수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2차 함수 얘기는 8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뭐 하는 단원이다? 복습하는 단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혹시 잘 모르겠으면 앞단원 복습을 꼭 하고 오셔야 돼. 일단 제목부터가 무슨 방정식이야? 그럼 단순히 복순이? 복수. 단수 복수 안 배웠어요 시간에?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럼 최소한 몇 개의 방정식을 배우겠구나. 2개의 방정식을 배우겠구나. 맞아요. 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우는 방정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냐면요.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무슨 방정식?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도 배웠고 2차 방정식도 배웠는데 고차 방정식은 무슨 뜻일까? 고가 무슨 뜻이야? 고. 높을 고. 그럼 고차라는 건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지. 그럼 몇 차부터를 고차라고 부른다? 3차.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전부 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끽해봐야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혼자 이 사람을 보고 있네. 여러분 책에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뭐라고 부른다? 고차 방정식. 두 번째로 무슨 방정식을 배울 거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무슨 방정식? 근데 중학교 때는 차이점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건 연립 몇 차 방정식이었지? 1차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연립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7단원은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2가지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누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고차 방정식에서 알아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5단원 2차 방정식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풀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풀이에요. 1차 방정식을 배웠다?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풀어요? 2차 방정식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풀어요? 3차, 4차 방정식을 배웠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풀어? 푸는 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인수분해는 우리가 앞에 몇 단원에서? 3단원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거죠. 그 인수분해 중에 복잡한 인수분해 기억나세요? 복잡한 인수분해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가 공통부분 치환하는 거, 두 번째가 곱 2차식이라는 건 4차, 2차 상수로 이루어진 거, 세 번째는 항이 5개 이상인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복잡한 인수분해, 마지막 네 번째가 고차식의 인수분해였죠. 그럼 그때 배웠던 걸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무슨 법과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고 배웠죠.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는 말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걸 찾아라? 0이 되는 걸 찾아라.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그 식을 내가 뭐로 가진다는 거니까 인수로 가진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거야. 그럼 누구로 나눠야 나머지가 0일까? 그걸 갖고 무슨 법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가지고 1도 집어넣어보시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보시고 2도 집어넣어보시고 하면서 노가다로 찾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게 1번이에요. 그 연습을 잘 하셨다면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요, 고차 방정식 중에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3차 방정식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냐면요, 2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몇 차 방정식?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가 맞아요. 이거 배운 거 같은데? 근과계수관계 배웠어 안 배웠어? 5단원 2차 방정식에서 배웠죠. 우리가 굳이 두 근을 모르더라도 2차 방정식의 개수만 알면 두 근의 뭐랑 합이랑 두 근의 뭐를 곱을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근과계수관계. 근데 몇 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에 뭐를 구하지 않아도 뭐만 알고 있으면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과 세 근의 곱, 기호로 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랑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그게 1번이고,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에서 세트로 같이 나왔던 거 기억나니? 뭐가 있었냐면은 근을 줄 테니까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두 글자로 작성. 그럼 3차 방정식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에 루트 있으면 무슨 근을 가진다? 혈례근을 가진다.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에 i 있으면 혈례근 가진다. 그거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몇 단원 복습하는 거예요? 5단원도 복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차 방정식 중에 조금 재밌는 3차 방정식을 공부하려고 해. x 세제곱은 얼마? 그럼 태건이한테 질문. x 얼마일까? 태건이가 1이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생각해봐.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였지? 한 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그럼 내가 이거 근이 1이라고 하면 답을 최소한 몇 개 말해야 돼? 근데 1 하나만 말하면 틀리는 거지. x 세제곱은 1의 근은 총 몇 개다? 3개다. 몇 개다? 3개. 어떻게 3개나 나와요, 선생님? 1 이항해 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틀려? 착한 사람 눈에는 요거 보여, 안 보여?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한 번은 둘이 빼주고 요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x는 뭐라는 근이 나오고요? 1라는 근이 나오고요.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무슨 공식을 통해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근이 토탈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 나오는 거야. 저 세 근 중에 한 허근은 뭐라고 쓰자? 오메가라고 쓰자. W라고 쓰지만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오메가. 마치 이거 보고 A라고 읽어야 돼요? 알파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보고 B라고 읽어요? 베타라고 읽어요? 이거 보고 감마라고 읽어요? C라고 읽어요? 이런 식으로 글이 써갈 때 가장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오메가로 끝나요. 혹시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가 영어로 A야. 오메가는 Z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라는 걸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걸 왜 공부해요, 선생님?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를 왜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어쨌든 허근이라는 것도 근이잖아. 근은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나올까? 세제곱이 1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이야. 우리 4단원 독소수 시간에 i의 4제곱이 얼마라고 배웠지? 1이라고 배웠지. 그 결과 i는 몇 개씩 순환한다. 그럼 오메가는 몇 제곱이 1이니까? 3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는 몇 개씩 순환하겠네? 3개씩. 그래서 여기서 i를 오랜만에 복습하는 거야. 맞아. i는 4제곱이 1이니까 4개씩 순환했었지. 오메가는 3제곱이 1이니까 몇 개씩 순환하겠네?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 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야. 오메가의 몇 제곱? 2025제곱.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5를 뭐로 나눠줘야 돼? 왜냐면 몇 개씩 순환하니까. 3개씩 순환. 어때요? 7단원 별명이 복습단원이 이유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7단원의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3단원, 4단원, 5단원 내용을 한 번씩은 건드려 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연립 2차 방정식도 여기서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내가 방정식 단원의 첫 번째는 무조건 뭐라고? 풀이야, 풀이.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우리 중학교 때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가감법이랑 대입법이라고 배웠지? 고등학교 때 나오는 연립 2차 방정식은 방정식의 모양에 따라 푸는 법이 몇 가지다? 3가지다. 푸는 법이 몇 가지다? 오늘은 설명 안 할 거야. 오늘은 고차 방정식 얘기만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뭐를 풀어볼 거예요? 애들이 활용하면은 거의 거속시, 농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안 나오고요. 연립 방정식의 무슨 근?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사촌 동생이 바로 무슨 방정식?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오늘 첫 시간 7단원 첫 시간이니까 7단원 구성을 제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 오늘은 누구 얘기만 할 거다? 고차 방정식 얘기만 할 거고 어쩌면 고차 방정식 무슨 얘기만 할 수도 있다. 풀이. 왜냐면 여러분이 3단원을 지금쯤 뭐 했을 테니까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여러분이 필이 좋으면 여기까지 나가는 거고요. 필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풀이까지만 하고 금요일에 질문 받은 다음에 조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도록 할게요. 요게 대략적인 단원 흐름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념원리 158쪽부터 163쪽까지 첫 번째가 바로 이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차 방정식의 풀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번에 보니까 문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아주 간단하네.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3x 세제곱 마이너스 7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는요? 그럼 이게 바로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고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그럼 이걸 인수분해할 때 얘는 특이한 모양은 아니니까 공통부분이거나 고기차식이거나 항이 5개 이상이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순수하게 그냥 고차식 인수분해 조립제법과
인수 정리를 써볼 거다. 이 개수들을 다 더하니까 얼마 나오네요? 0 나오네요. 그럼 무조건 1 쓰시면 돼요.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이 된다.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차식을 보니까 한 번 더 뭐가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최종 버전으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하는 게 답이 아니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답이잖아. 그럼 답에다가는 따라서 x가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4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몇 차식이야? 4차식이니까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고맙게도 얘네도 다 더하니까 얼마야? 0이지. 그럼 여기도 무조건 뭐 쓰면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전에는 한 번 나누니까 몇 차식이 나와서 2차식이 나와서 저차식이라 바로 쓴 건데 여기는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니까 여전히 몇 차식이야? 3차식. 3차는 여전히 고차식이거든. 그럼 얘를 한 번 더 뭐 해줘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다 더하면 0이 아니니까 이번에 1은 쓰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뭐 쓸 거냐? 2 써볼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나머지 0 나왔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x 빼기 1로 나누고 또 누구로 나누고 그 다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에 답을 쓰니까 첫 번째 x는 뭐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얘는 아쉽지만 무슨 분해가 안 돼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무슨 공식으로 그 중에 특별히 x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반띵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띵의 제곱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b가 돼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오랜만에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 보니까 제목 보니까 딱 알겠죠? 무슨 부분이 있는 거? 역시 공통 부분 인수분해하는 거 복습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완전제곱 빼기 12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4x는 뭐가 된다? 40이 된다.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누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로 치환해보자? a로 치환해보자. 그럼 얘를 a로 치환하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a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 a에다가 마이너스 12 곱하니까 마이너스 12a 40 넘어오고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암산으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5는 뭐 나온다. 그럼 a가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4x가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얘 한 번 더 인수분해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얘 한 번 더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는 0 나온다. 뭐 또는 뭐 또는 뭐 또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5가 되겠다. 2번 문제 볼까요? 이거는 중학교 때도 되게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요? 마지막에 뭐 더하래요? 플러스? 는 120? 오늘 우리 3학년 아침에 풀었던 곱셈 공식이 충분히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몇 개를 곱할 때는요? 한 번에 싹 곱하는 게 아니고 4개를 몇 개씩 곱하는 거야. 2개, 2개씩 곱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2개를 곱하는 게 아니고 누구
누구를 관찰해봐라. 상수항을 관찰해봐라. 상수항끼리 더하거나 곱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데 1하고 4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2하고 3 더하니까 뭐 나와요? 그럼 나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짝꿍할 거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짝꿍할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곱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랑 똑같이 누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5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인데 120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다? 96이 되겠다. 이 정도는 암산으로 인수분해 하면 너무 좋겠네요. a 빼기 6, a 더하기 16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거기 a 자리에다가 다시 원래대로 x제곱 플러스 5x를 집어넣어 주니까 요렇게 되겠다. 됐니?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6. 얘는 아쉽지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답은요? 뭐 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6 쓴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무슨 공식으로?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가 마이너스 39가 되거든요. 그럼 39i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몇 단원 복습하는 시간이라고요? 3단원 복습하는 시간이라고요. 무슨 분의 복습? 인수분해 복습하는 날이다. 3번에 보니까 또 오랜만에 뭐 나왔네요? 복 2차식 나왔죠. 무슨 차식? 복 2차식. 4차, 2차 상수항.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때도 기억나니? 이런 복 2차식은 학교 시험에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보자마자 무슨 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죠? 누구?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x제곱이 4가 되려면 x가 뭐가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뭐가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거나. 너무 쉽죠? 시험에 나오는 건 몇 번이요? 2번이요. 무슨 분해가 안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무슨 분해가 안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 가운데 거를 뭐 해서? 쪼개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합차 공식을 유도한다 라고 설명했어요. 문장이 조금 길어요.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를 쪼개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합차 공식을 유도한다. 무슨 말인지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일 앞에 뭐 있고요? 제일 뒤에 뭐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무슨 제곱식을 만들려면 가운데에 뭐가 오면 좋겠냐면요 2x 제곱이 오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몇 x 제곱밖에 없었으니까 1x 제곱밖에 없었으니까 x 제곱을 뭐 해주면 될 거예요? 빼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거는 뭐의 완전 제곱이고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고 뒤에 건 누구의 제곱이니까 이게 바로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 된 거죠. 그럼 합차 공식 만들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에 x 한번 더해준 거 x제곱 플러스 1에 x 한번 빼준 거 요렇게 무슨 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고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무슨 공식으로? 근의 공식으로 첫 번째 거 근 구하고 두 번째 거 근 구하면 되겠죠.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복습이고요. 4번부터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4번에 보니까 1번 한번 천천히 읽어볼래? 태건이가?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a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x 플러스 3a는요 a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한 근이 얼마래요? 2차 방정식 할 때 많이 풀었죠?
한 근이 나온다는 건 뭐 하라는 뜻이야? 대입해주라는 뜻이지.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에 뭐 대입해라? 마이너스 1 대입해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2a니까 a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a는 뭐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그럼 a에 2를 집어넣으면요 저 3차 방정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은 뭐가 되는 거고 그럼 또 몇 차 방정식이니까 무슨 법으로? 근데 방금 전에 한 근 얼마라고 알려줬습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써버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질문이 뭐 구하라는 거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는 거야? 아니지. 나머지 두 근에 뭘 구해라? 그럼 나머지 두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1 빼고 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나머지 두 근이 나올 거지.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끝나요? 6이라고 쓰면 끝나겠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됐나? 그 다음 옆에 2번 한번 더 가볼까? 아래로 내려가서 이번엔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인데 근을 몇 개 알려줬어요? 2개 알려줬죠. 그럼 2개를 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근데 이거의 두 근이 뭐하고 뭐다?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럼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고요? 그럼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뭐 나온다? 0 나온다. 얘네들을 연립해서 그대로 더해주시면 4 더하기 2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얼마가 되는 거고 그럼 a는 뭐가 되겠다? 됐나요? a에 2, b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문제 풀면 되겠죠. 아유 졸린다. 에어컨 틀어줘야 돼요. 나머지 두 근도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또 조리집법하고 두 근을 구하시면 돼요. 5번 한번 가봅시다. 힘든가? 힘들어요? 졸려요? 뭐 했다고 졸리지? 아침부터 수학하느라 힘들지? 누군가 그러더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한테 공부하면 뭐예요 선생님? 어차피 써먹을 데도 없는. 근데 내가 또 그 한마디 했죠. 그럼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걔가 쿠팡만 해도 먹고는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쿠팡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주 좋죠. 열심히 자기 몸으로 버는 걸 얼마나 정직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돈 버니까 좋죠. 근데 이런 거죠. 어른 입장에서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꿈이 있다면 내가 아는 애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나랑 누가 친해. 친한 애가 잘 됐으면 하지 아 저 새끼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 하나 해서 준호는 한 줄이 보면서 다 넘어지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제가 가르쳤거나 저를 만났던 애들이 그냥 잘 됐으면 뭐 서울대가 이게 아니라 그냥 잘 됐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조금 더 편하게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정답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몇 번 바뀌었지만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결국은 공부 잘하면 먹고는 살더라.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일단 먹고는 살더라. 근데 공부 못해도 먹고는 살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요. 왜 그럴까? 신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TV에 안 나와요. 왜요? 당연한 얘기니까요. 서울대 나온 애가 뭐 저걸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의사 선생님이 잘 먹고 잘 이런 얘기는 TV에 안 나와요. 왜요? 잘 먹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뭐 택배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친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내 친구가 택배를 하는데 얘는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애도 태어나고 하니까 월급이 너무 적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본 거예요. 택배하고 월천 말가지고 했는데 1,000만 원 번대요. 진짜로 1,000만 원 번대요. 근데 기름값으로 한 달에 200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자동차에 할부로 타야 되잖아요. 자동차 할부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자동차가 자주 타고 다니니까 고장이 자주 나거나 수리 유지비가 한 달에 50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보험료가 있잖아요. 보험료가 한 달에 4, 50 나간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니까 결국은 자기가 회사 다닐 때랑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범하게 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끌려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셔가지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검찰총장까지 훌륭하신 대통령까지 되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평범하게 사세요. 여러분 부모님처럼. 그죠? 괜히 막 난 결혼 안 할 거야 좀 비용 이런 말은 그냥 적당한 때 되면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적당히 연애하다가 적당히 결혼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꼭 나와보시고 적당한 돈 벌다가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뭐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세요. 뉴스에 나오는 삶 하지 마시고요. 평범하게 사세요. 평범하게. 그러려면 내가 아직까지 찾은 답은 공부다. 공부하면 잘 산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이제 공부하면 평범하게는 살더라. 평범하게는. 제가 원하는 게 평범한 삶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평범하게 그냥 이제 애들 가르치다가 돈 벌고 우리 딸내미들 결혼 잘 시키고 나중에 늙으면 은퇴해서 이제 뭐 와이프랑 둘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꽤 그러려면 나처럼 학원 강사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선택지. 그러니까 제 친구들 봐도 선택지가 많았어요. 회사를 그래도 우리 때도 취업이 어렵다 했는데 내 친구들도 두세 개씩 붙어가지고 골라갔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 그 스카이 나오면 취직은 되더라. 근데 애들 중에 뭐 그런 뉴스 보잖아요. 뭐 스카이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더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우리 친구들은 다 취직했어요. 내가 아는 내 친구들은 다 취직했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뭐 이렇게 큰 부자는 없어요. 뭐 1년에 뭐 10억 벌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내 친구 중에 제일 잘 되면은 대학 안 간 애가 있는데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유튜브에 찍어도 되나 이런 말을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참 대단한 놈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걔가 이런 말 안 할게. 고등학교 때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야단 치고 막 학교 지각하면 보통은 걸려가지고 혼나는 이 담 넘어 뛰어내리고 막 이런 짓 많이 하고 그런 저 새끼는 뭐가 될까 싶은 애가 있었는데 대학을 당연히 못 갔죠. 못 간 거 플러스 안 간 거. 그랬는데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너 같은 새끼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가. 목사니까 돈도 없고 너한테 줄 돈도 없고 주지도 않겠다 이걸 선언을 해가지고 얘가 뭐 했냐면요.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관광 스팟이죠. 우리 때는 너 어디 살아? 한옥마을. 그럼 되게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한옥이 말리 한옥이지 오래된 집이에요. 그 집에 물이 새잖아. 예를 들어서 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요? 문화재거든요. 내 집인데 내 집에 못을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화재 훼손죄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너 거기 살아? 이러면서 막 불쌍하다 얘. 막 전기장판도 못 틀어요. 불날까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런 곳이었는데 걔가 거기다가 거기 월세가 싸니까 거기다가 카페를 차린 거야. 월천 홍시 스무디 집을 차렸어요. 홍시 스무디라고.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군대가 있는 사이에 그 빌딩을 산 거야. 그럴 때 한 번씩 현타가 와요. 내가 뭐 하려고 공부했던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애는 한두 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부하세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홍시 스무디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 얘들아. 그리고 애들이 그러죠. 나는 홍시 스무디를 만들 수 있어. 나도 백종원이 될 거야. 그러고 이제 페어팝 눈물을 흘리고 소주 먹고
5번 문제. 잠 좀 깼어요, 은서야? 너 때문에 말 길게 했어. 잠 좀 깨라고. 우리 지원이 듣기 싫어가지고 언제 수업하나 이러고 있는데 은서 잠 깨야 되니까. 5번이 조금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제가 잡소리를 시작한다는 건 그 다음이 중요한 문제야. 분위기 한번 잡고 가자고. 5번에 보니까 되게 심플해요. 몇 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 값을 구해봐. 그럼 얘들아, 개념을 제발 정확하게 공부하자고. 중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근 한 개 나오는 거예요. 이따구로 말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우리 교과서엔 중근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 중근이 뭐지, 준우야? 판별식 얘기하지 말고 중근이 뭐냐고.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은 0이다야. 내가 지금 물어본 건 중근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 서로 같은. 맞아요. 근이 있는데 근이 두 개가 뭐 해졌다? 같아졌다라는 거야. 같아졌다. 그러니까 근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올 거야? 3개가 나올 거야. 그 3개가 다 똑같아.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삼중근이라고 불러. 무슨 근? 3개가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보통 중근이라는 건 뭐냐면 근이 몇 개 나오는데 그 3개 중에 몇 개가? 2개가 뭐 해졌다? 같아졌다는 거야. 결론은 저 새끼가 중근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뭘 구해봐야 알 수 있어? 근을 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애들이 손들고 질문해. 선생님, 근을 구하려면 이 방정식을 뭐 해야 돼? 풀어야지. 그럼 3차 방정식을 푸는 법은 무슨 분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P가 있는데요? P? 그럼 난 또 되질문하는 거야. P가 있으면 인수분해 못하니?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말해. 못하죠? 그럼 나 또 물어봐. 해봤니? 그럼 안 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눈이 움직여. 딱 보고 P? 안 되겠네? 별표. 이게 90% 애들이야. 그러니까 막힐 땐 막히더라도 못 풀 땐 못 풀더라도 손을 대보는 거야. 어쨌든 중근을 가지는지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판단하려면 이거에 뭐를 구해봐야 되고 근을 구해봐야 되고 근을 구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풀이라고 하고 3차 방정식을 푸는 법은 무슨 분해고 인수분해고. 그럼 비록 뭐가 있지만 P가 있지만 무슨 분해를 해보는 거야. 그럼 고민하는 거야. 쓴 다음에 선생이 쓰라니까 쓰긴 썼는데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겠다. 그럼 생각해보자. 위에가 몇 P니까 아래 뭐가 있어야 그래야 0이 될 텐데 여기서 2P가 내려올 텐데 마이너스 2P가 되려면 여기가 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 사고력, 생각하는 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다시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면 참 좋겠구나. 그럼 여기 분명히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요거 쓴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써야 되는데 얘네 둘을 더하면 2P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2P에다가 뭘 곱해줘야? 그래야 마이너스 2P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해보는 거지. 첫 번째 거 내려오니까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1, 더하면 2P, 곱하니까 얼마? 선생님들이 문제를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라고. 풀 수 있게끔 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믿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은 어떻게 되는 거니?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얼마가 된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근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몇 개가 나올까 근이? 그지 2차 방정식가 2개 나올 거야. 그걸 내가 귀찮으니까 일단 뭐하고 뭐라고 써놓을게. 자, 중근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 저렇게 근이 몇 개가 나왔는데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개가? 2개가 뭐 해지는 거? 그게 중근의 뜻이라고. 그럼 첫 번째로 누구하고 누가 같아질 수 있냐면 알파가 뭐랑 같아질 수도 있어?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누구를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중근이 생기는 거야. 또는 누구랑 누가 같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거지. 이해됐니?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2가지야. 첫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의 한 근이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랑 같아지거나 두 번째는 제 마이너스 1하고 상관없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이 무슨 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그럼 이거의 한 근이 얼마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뭐가 된다? 그럼 2p는 마이너스 2니까 첫 번째 p 얼마 나오냐?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려면? 중근을 가지려면 무슨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야 되므로 그럼 8p는 1이고 p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답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그럼 그 아래 확인 체크 세 문제도 다 똑같은 거지.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몇 차 쭉 나오는데 3차 방정식 세 개가 쪼르르 나오고 한꺼번에 되죠. 중간 계수에 k도 있고 a도 있고 있는데 336번 똑같은 거죠?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337번은 무슨 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338번은 세 근이 모두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그럼 3차 방정식을 무슨 분해하고 나면? 인수분해하고 나면 1차 곱하기 2차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1번처럼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이걸 한 근으로 가지거나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2번처럼 허근을 가지려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거나 3번처럼 모두 실수가 되려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무슨 분해한다라는 건 똑같아? 인수 분해한다라는 건 똑같다. 마지막이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하기에 좀 그래요. 3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어요. 그럼 정육면체라는 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뭐 한 구형이죠? 그럼 그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나눕시다. 원래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x였어요. 근데 무슨 짓을 한다라는 거야 지금? 가로는 몇 cm를? 4cm를 늘리고 그럼 x 더하기 4가 되겠죠? 높이는 몇 cm를 줄였더니 2cm를 줄였어요. 세로는 건드렸대 안 건드렸대? 별다른 말 없으니까 안 건드린 거지. 가로는 들렸어?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직육면체 웃어? 이렇게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얼마가 됐다고요? 128. 그럼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뭐 하면 돼? 그럼 얘네 세 개를 한 번에 곱하지 말고 얘네 둘부터 곱해보자. 그럼 뭐 나와요? 거기다가 뭐를 곱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2x제곱에 8x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x 사라지고 마이너스 32는 얼마 나온다? 128 나온다.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무슨 법으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시면 답이 뭐 할 거다? 나올 거다. 끝인 줄 알았겠지만 한 문제만 더 보고 끝낼게요. 164쪽에 보시면은 특강이라고 써있고 교육과정 외라고 써있는데 이거 심화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특강을 뭐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좀 써놓을까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특강에 써있는 내용을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보통 4차 방정식을 많이 줘요. 항이 몇 개가 나왔는데? 5개가 나왔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세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들을 비교해보세요. 다 똑같죠? 이런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항이 5개가 쭈루루 나왔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의 개수를 봤더니 개수가 다 뭐 하더라? 똑같더라. 좌우가 대칭이더라. 이런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푸는 방법은요. 가운데 x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6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8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6은 뭐가 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를 뭐로 묶어주고 싶어요? 6으로 묶어주고 싶어요.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를 뭐로 묶어주자고? 그럼 앞에는 뭐만 남고 뒤에는 x제곱분의 1 남죠. 앞에서 두 번째 거랑 뒤에서 두 번째 거를 뭐로 묶어줄게요? 그럼 앞에 거는 누구만 남고 뒤에 거는 누구만 남을까요? 마이너스 38은 얼마? 됐나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뭐 뺀 거? 2 뺀 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그럼 이 모양이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이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수학에서 반복되면 뭐 하기로 했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을 내가 만약에 뭐라고 치환하면 요 식은요 뭐 곱하기 6 곱하기 괄호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몇 a? 플러스 5a 마이너스 얼마? 38은 얼마? 0이다. 전개해 주시면 6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이니까 마이너스 50은 뭐가 된다. 그럼 얘를 무슨 분해 해보니까 여기는 3, 2라고 쓰고요.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5, 10. 그럼 20에서 15 빼면 5 나오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3a 플러스 10 괄호 열고 2a 마이너스 5. 이제 a 자리에 원래대로 집어넣으면요 3x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10 2x 더하기 x분의 2 빼기 5는 0이다. 맞아요? 그럼 시작할 때 뭐로 나누고 시작했죠? 그럼 다시 x제곱을 곱해요. x제곱을 곱하라는 건 x를 몇 개 곱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먼저 x를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3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 여기다가 또 x를 곱하니까 뭐가 되냐?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도 인수분해 되죠? 얘도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는 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을 왜 따로 공부해야 되냐면 상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조립대법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물론 가끔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상반 방정식인지 모르고 선생님 4차 방정식이네요. 열심히 풀어보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2차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 방정식은 거기 교육과정 외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걸 교육과정에서 뺀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상반 방정식이라는 말은 교과서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거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